아이들로 하여금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그 마음의 본질이 뭘까 고민을 했는데요. 그렇게 고민 끝에 저는 나름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핵심은 바로 디넵 오디세이는 스몰 클래스의 드림 내비게이터, 디넵 프로그램의 가치, 그리고 함께하는 학생, 학부모님들의 성장 스토리를 전하는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디넵 오디세이의 5번째 시간인데요. 초등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늘 고민하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걸 이해하고 스스로 목표나 의욕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하는 것이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디넵을 하면서 정말 새롭게 알게 된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지속 가능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위한 학원, 교육 프로그램, 책이나 캠프 같은 것들을 선택하실 때 이거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시켜볼까?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다가 아이의 극구 반대에 부딪혀 어르고 달래고 화도 내보고 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건 디넵을 신청하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신청을 하신 뒤에 아이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작은 보상을 약속하면서 참여시켰다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을 막상 시작할 때가 되면 아이가 하기 싫다고 하는데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부모님들의 고민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부모님들이 그렇게 조마조마 걱정을 하실 정도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는 습관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아이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몇 주 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플래너를 쓰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해내는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아이들은 1주차, 2주차가 지나면서 스스로 자신의 꿈과 신념을 담은 글을 누구보다 잘 써내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민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중 선생님으로서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한 어머님께서는 아이가 자신의 꿈을 담은 유엔 연설문을 쓰는데 새벽 한두 시까지 자료를 찾아 한 문장 한 문장 엄마에게 물어가며 공들여 쓰고 또 연설 영상을 찍으면서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하는데도 다시 또 다시 수십 번의 영상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본 어떤 중고등학생보다도 몰입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어떤 부모님들은 코스가 끝나고도 아이가 여전히 플래너 쓰는 습관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공부 습관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아이들의 이런 변화와 성장을 보면서 도대체 아이들을 이렇게 변할 수 있게 만든 것의 본질은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그 마음의 본질이 뭘까 고민을 했는데요. 그렇게 고민 끝에 저는 나름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핵심은 바로 영향력과 정체성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의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보통 꿈이라는 걸 갖게 되는 공통된 맥락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디넵을 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은 첫 주차에 자신의 꿈 명함을 쓰면서 삐뚤빼뚤 자신의 꿈 명함을 완성하고 거기에 자신의 꿈과 그 꿈을 이루고 싶은 이유에 대해 쓰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사진을 통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 사진작가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먹을 걱정을 해결해주기 위해 새로운 종자를 개발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꿈 명함에는 해결하고 싶은 다양한 세상의 문제들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꿈들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대다수의 아이들이 말하는 그 꿈을 이루고 싶은 이유가 가진 공통점은 다름 아닌 바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내 꿈이 나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 나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줄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지, 그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어떤 꿈을 얘기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일수록 자신의 꿈을 소방관, 경찰관, 의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왜 경찰관, 소방관, 의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마도 아이들에게 경찰관, 소방관, 의사는 모두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누군가를 돕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게 아이들 눈에는 참 멋져 보이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 또 아이들은 어릴수록 어른들에게 길에 침 뱉으면 안 돼요, 무단횡단하면 안 돼요, 동물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환경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아이들의 꿈 또한 이렇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아이들의 순수한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민감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그로부터 꿈을 이뤄야 하는 이유, 또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나와 나의 미래에서 찾는 어른들의 관점과는 다르게 아이들의 초점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바깥의 세상에 향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공부를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드라마를 보고 느낀 명문대에 대한 동경도 있었고, 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자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일종의 승부욕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공부 과정을 진짜 버틸 수 있게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간단하게는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내가 미치게 될 영향력 그리고 책임감이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외교관 혹은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요. 만약 그 꿈을 이룬다면 저라는 사람의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 됐는데 나의 공부가 부족해서 좋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면, 혹은 현명한 해결책들을 찾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똑똑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책임감을 가지고 해나가는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 정말 보편적인 이야기일까?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 있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의 저자 사이먼 사이넥은 자신의 저서에서 꿈과 목표를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킨 모든 이들의 공통점 또한 다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모두 바로 영향력에 기반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주는데요. 아마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라이트 형제와 동일한 시대에 라이트 형제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비행기를 개발해 나가던 세뮤얼 피어폰 랭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미국의 하버드대를 졸업한 엘리트 교수로 미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었고, 그의 동료들은 모두 하나같이 미국에서 내로라 하는 엘리트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라이트 형제는 랭리만큼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기술자였고, 그들의 팀에는 랭리의 연구진과 달리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은 누군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고 비행에 성공한다면 그 사람은 단연 세뮤얼 피어폰 랭리라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결국 비행기를 만들고 비행에 성공한 사람은 세뮤얼 피어폰 랭리가 아닌 라이트 형제였는데요. 이 사람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들이 비행기를 만드는 동기였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세상을 바꾸고 그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숱한 실패를 하면서도 비행기를 통해서 인류가
누리게 될 것들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실험을 해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랭리가 비행기를 만든 이유는 라이트 형제의 그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랭리가 비행기를 만들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에 전구를 개발한 에디슨이나 전화기를 개발한 벨처럼 큰 업적을 남겨서 더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비행기를 발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랭리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의 성공을 인정하고 더 나은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 1등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자신의 실패를 수치스러워하며 진행하던 모든 비행 프로젝트를 접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이먼 사이넥은 바로 이처럼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를 통해 세상에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자 하는지라는 이 why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흑인 인권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킹 목사도 그랬고 인류를 우주로 보낸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그랬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기업들 모두 이처럼 명확한 why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why가 명확한 이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찾아내고 결국 숱한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성공을 결국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점을 살펴봤을 때 어쩌면 어른들보다 훨씬 세상에 대해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해내려고 하는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말씀이 동의가 되신다면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는데요. 적지 않은 아이들이 분명 그런 문제의식, 꿈과 동기부여의 씨앗들을 내면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조차 그전까지는 그렇게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해야 할 일을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왜 아이들은 그토록 짧은 기간 만에 스스로 플래너를 쓰고 공부 계획을 쓰고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해내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부모님이 디냅을 하면서 교환일기와 플래너를 통해 남겨주시는 긍정적인 피드백과 칭찬의 효과 또한 컸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정체성의 변화였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 영상에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정체성에 온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금연을 예로 들었을 때 누군가 담배를 권한다면 괜찮습니다. 담배 끊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전 흡연자가 아니거든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나는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말인데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이처럼 습관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엄밀히 말하면 습관이 정체성을 만들어 나간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친구를 정돈한다면 나는 체계적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고 매일 글을 쓴다면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며 매일 운동을 한다면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저는 아이들이 변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디냅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다양한 문제의식을 끄집어냈고 그것을 바탕으로 꿈명함을 만들고 글을 쓰고 그걸 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살면서 경험한 어떤 순간보다 친구들과 선생님, 부모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들에게 지지받고 인정받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발표하면서 누군가로부터 지지받고 인정받는 순간 그때부터 아이들의 꿈과 문제의식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꿈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해 아이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단지 저는 이걸 원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진짜 내가 이걸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의 힘을 얻었고 동시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이걸 해내는 건 당연해 라는 일종의 책임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꼭 해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됐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찾고 동시에 그로부터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면 아이들이 자신의 문제의식을 키워서 그것을 꿈과 목표로 확장시키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아이의 정체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결론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토대로 자녀에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공부의 동기부여를 심어주고 싶으시다면 3가지의 핵심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아이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최대한 키우고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외부에서 혹은 어른의 관점에서 찾기보다는 아이들이 가진 세상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활용해서 대화를 통해 우리 아이가 어떤 것들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불편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는 겁니다. 그로부터 그 문제의식을 아이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또한 부모님의 생각을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는 너가, 우리 딸이, 아들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짚어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을 아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 그런 문제의식과 관련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책이나 영화, 다큐멘터리 같은 컨텐츠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고 직접 그와 관련된 장소를 가보거나 사람을 만나서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에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를 물어보고 그에 대해 그 생각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아이의 문제의식과 꿈에 대해서 누구보다 진지하게 들어주고 아이 입장에서 공감받고 지지받고 인정받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3번째로 그렇게 키워낸 문제의식 그리고 그에 기반한 꿈을 글로 쓰게끔 해보고 이를 통해 그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게, 그 꿈을 이루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써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덧붙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고민해서 써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꿈 명암도 좋고 짧은 글이어도 좋고 심지어는 그림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자신의 문제의식을 세상에 꺼내서 그것을 시각화하고 언제든 그걸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니까요. 이런 경험들을 지속해서 쌓아가다 보면 아이는 자신만의 문제의식과 꿈을 단지 멀리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자기 믿음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정체성으로 여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로부터 아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행동과 습관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로부터 훗날 진짜 세상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멋진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그래서 세상에 변화와 의미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